자, 반갑습니다. 바이컬입니다. 오늘은 클래식 네이키드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와 그리고 트라이언프 본네빌 T120 제가 2만 킬로 타면서 불편했던 점 혹은 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오일 교체나 체인 클린을 받기 위해서 강동 트라이언프점을 방문을 했거든요. 방문하면서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파일 정리를 하면서 그 파일이 다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내어가지고 다시 촬영하게 되었고, 어제 점검 받으면서 좀 걱정했었는데 크게 문제 없다고 말씀해 주셔서 좀 한시름 놓았습니다. 자, 오늘은 클래식 네이키드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왜 클래식 네이키드를 좋아하고 본네빌 T120이 그 감정을 충족시켜줄 만한 바이크인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클래식 네이키드라는 장르는 우리나라에서 뭐 사실 그렇게 각광받고 뭐 인기가 많은 장르는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클래식 네이키드는 금액은 비싼데 성능이라든지 기능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다른 장르들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좋지 않은 부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전자장비 같은 경우에도 트라이언프를 제외하고는 이런 전자장비가 빠져있는 경우들이 좀 많고, 그렇다 보니까 금액에 비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네이키드를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클래식을 모방한 옛날 바이크다 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이나 클래식 네이키드 장르는 정말 매니아스럽게 그 부분을 좋아하지 않는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거나 추천해줄 수 있을 만한 장르는 분명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클래식 네이키드를 타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성능도 좋지 않고 금액도 비싼데 왜 굳이 클래식 네이키드를 탈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우선 그 근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토바이라고 했을 때 자전거에서 엔진을 달았던 초기 그런 오토바이 형상을 가장 잘 복각해서 유지해오고 있는 게 클래식 네이키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근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클래식 네이키드를 좋아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래식 네이키드 장르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예전 바이크들을 선호하고 더 불편하고 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바이크들을 타려고 합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환경 규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정말 옛날 화석 바이크를 끌고 도로를 누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 환경 규제에 맞춰서 탈 수 있는 정도의 바이크들을 프리미엄까지 줘가면서 구매하고 여러 가지로도 꾸며도 보고, 이런 문화가 지금 자리가 잡혀져 있죠. 거기에 뭐 트라이언프 같은 경우에는 불편한 굴착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클래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냉식이어야 되고 캬브에 가까운 그런 형식으로 돌아가야지만 클래식인데, 트라이언프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대에 어떻게 보면 맞춰진 그런 바이크이기 때문에 전통 있는 바이크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걸고 넘어지시는 것 같아요. 트라이언프는 순행식이고 전자장비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그 프레임을 벗은 지 오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또 반대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 시대 때도 최고였기 때문에 현 시대에서도 최고의 바이크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전자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때려 넣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복각해야 되는 그런 형상들은 충분히 가져가되 요즘 사람들도 충분히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최고의 브랜드, 그 가치성을 이어오기 위한 트라이언프만의 정신을 지금까지도 잘 이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국냉식 클래식 네이키드를 탔을 경우에 그 국냉식만이 전달해주고 있는 그 기계적인 맛, 그런 부분들을 트라이언프를 타면서 목마름처럼 다가오거든요. 본네빌 T120이 만약 국냉식이었다면 진짜 얼마나 더 만족하면서 탈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또한 트라이언프 같은 경우에는 또 예전에 경주용으로 쓰여졌던 바이크잖아요. 그래서 원래 예전에도 나와 있었던 오토바이 자체를 절삭을 해가지고 좀 더 가볍게, 그리고 좀 더 스포티하게,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도로를 누비고 경주에 나가고 또 로켓 카울 같은 것들을 달아서 카페 모인 사람들끼리 경주를 하고 있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굳이 이 바이크는 크게 만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T120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조금 작다라는 부분을 단점으로 손꼽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그 근본을 따라가 보자면 이 바이크는 클 이유가 전혀 없는 바이크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키가 주먹만 해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저한테 또 이 바이크가 작아 보이진 않지만, 간혹 키 크신 분들이 키 한 185 막 이렇게 되는데 몸무게 한 100kg 되는데 괜찮을까요? 여쭤보면은 저는 말씀드리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예전에 넷플릭스에서 노홍철님하고 비님께서 나왔던 그 프로그램에서도 정지훈님께서 스럭슨을 탔잖아요. 오히려 되게 영국 사람들이 탄 것처럼 멋있었고 오히려 진짜 딱 저런 영상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키 큰 분들한테 더 잘 어울리는 바이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래식 네이키드의 가장 큰 장점은 데일리 바이크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동네 마실, 카페 바리 혹은 장거리 또한 전체적으로 다 가능하고, 그리고 요즘 분들의 트렌드, 패션 트렌드라든지 패션 아이템으로도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죠. 예를 들자면 요즘 다시 무톤 자켓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MA1이라든지 무톤 자켓이라든지 가죽 자켓 이런 것들이 다시 유행을 하면서 이스트 로그 혹은 뭐 리얼 맥코이, 토이즈 맥코이, 버즈릭슨, 프리빌러스 같은 그런 브랜드의 무톤 자켓이라든지 MA1 자켓이라든지 이런 자켓들을 입고 클래식 네이키드를 탄다고 한다면 정말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바이크이기도 합니다. 패션에 관심 있고 주행의 성능과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냥 도로를 어떤 하나의 트렌드로서 멋을 위해서 탄다고 한다면 또 클래식 네이키드만큼 그 부분을 살려주는 장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크루즈 장르, 할리 데이비슨이라든지 뭐 인디언 이런 바이크도 분명 그런 옷들이 가장 잘 어울리는 바이크이기도 하지만 그 근본에 가장 가까운 멋, 그거는 클래식 네이키드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봤던 영화들 보면은 주라이 공원의 크리스 프렛이 트라이엄프의 스크램블러를 탔었고, 또 브래드 피트가 벤자민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거기에서도 트라이엄프 T110을 또 타고 나왔었고, 영화 원스의 주인공이 트라이엄프의 썬더버드를 탔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스티븐 맥킨 더 그레이트 이스케이프죠. 대탈주 거기에서 TR6를 타고 또 철조망을 넘는 그런 멋있는 장면을 담기도 한 바이크입니다. 그렇게 멋있는 영화 배우들이 영화 속에서 멋있게 바이크를 타는 장면들에 많다 보니까 더 멋으로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몰랐는데 주라이 공원 메인 포스터 거기에 크리스 프렛이 오토바이를 타고 막 달리는 장면이 포스터에 담겨 있는데 그게 트라이엄프 스크램블러더라고요. 이처럼 클래식 네이키드 장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멋과 어떤 하나의 트렌드로서 가져갈 만한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성능과 기능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매력이 없을지 몰라도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최고의 장르죠. 그중에 트라이엄프 같은 경우에는 성능과 기능까지도 겸한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줄 수 있는 바이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클래식 바이크의 멋진 형상도 느끼면서 안전, 그리고 뒤처지지 않는 성능과 기능 이런 부분들을 또 여러모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까고 싶어도 깔 수 없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장단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객관적으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트라이엄프를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이 친구의 그 유일한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얘가 그 기어 셀렉터가 조금 부실하거든요. 저도 8,000km 때 기어 셀렉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교체 받았었는데 이게 처음에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N단에서 단수를 올려야 되는데 1단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3단에서 저단으로 내려가지가 않다 보니까 다시 신호등이 열렸을 때 맞춰놨던 3단에서 뭐 출발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종종 생기다 보니까 처음에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 변속이 안 되니까 뭐 오토바이에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기분도 굉장히 우울하고, 근데 막상 이제 트라이엄프 정비소에 가가지고 여쭤봤더니 이게 고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꽤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교체를 많이 받으셨고, 이거는 객관적으로 트라이엄프의 어떤 큰 단점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클래식 네이키드를 잘 즐기고 싶다면 그저 오토바이에 대한 성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들을 곁들여서 멋있게 잘 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장르보다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펀터 커브를 타고 GB350C를 타고 뭐 메테오 350이나 클래식 350이나 어떤 바이크를 탄다 하더라도 그게 커터급일지라도 그야말로 자기 맛에
자기 뽕에 취해서 타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멋있고 부러워 보인다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트라이언프 T120을 타고 있다, W800을 타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클래식 네이키드는 자기 뽕, 그 뽕이 더 높고 더 있는 분이야말로 이 장르를 최고로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정말 대학생분들도 클래식 네이키드 장르를 많이 즐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많은 젊은 층들이 이런 클래식 네이키드를 즐기고 타고 이동하고 또 교류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같은 장르를 타고 있는 사람으로서 반갑고 근본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클래식 네이키드 장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트라이언프 본네빌 T120 단점,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담아 보았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정말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계시겠죠. 무언가 좋아한다라는 건 그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점의 생각,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낭만이죠. 낭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하면 좋은 얘기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총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낭만에는 낭비가 따른다. 뭐 시간적 낭비라든지 금전적 낭비라든지 아니면 체력의 낭비라든지 굳이 내가 그것을 즐기고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돈을 쓰는 것, 이것이 낭만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아, 저 사람은 저런 낭만을 가지고 저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걷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과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댓글로 많이 소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